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어느새 고종환 TV가 6번째를 맞이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응도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첫 번째 지역,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성장 지역은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성공투자 3대 비법에 이어서 지금 지역 탐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탐구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어디일까요? 제가 꼽은 고종환의 살집 8집 책이죠. 책에서 꼽은 세 번째 주제는 한강변이 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한강 리버사이드. 최근에 이미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좀 느끼셨겠지만,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강변에 대한 관심이 몹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정말 좋아합니다. 잠실에 살면서 제가 자주 가는 게 올림픽공원과 한강 석촌호수였거든요. 정말 한 번씩 산책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이 되고, 또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한강변을 오늘 다루게 되어서 저도 기쁜데요. 한강은 경복궁, 남산과 함께 저는 서울의 3대 보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 도시공학을 연구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산과 강이 주는 삶의 질, 이런 환경, 이런 기쁨은 참 크다고 합니다. 저는 생명수의 젖줄이고, 또 생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관광 자원으로, 휴식 공간으로 이 한강만큼 다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쓰임새가 있는 그런 것도, 공간도 드문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했는데, 이 주거 트렌드 변화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미세먼지,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집에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떠요. 그래서 이제 공세권이라고 하죠. 또 숲세권이라고도 하죠. 이 강세권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주거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살집 팔집에서 보면 주거 가치가 높게 나타나요. 주거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학습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생생하게 이렇게 이해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가치란 주거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제 주거 편리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투자 가치도 동시에 높아져요. 본래가 이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인 경우는. 근데 주거 가치가 먼저 따져보고, 이게 주거 생활의 기쁨이, 또 주거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게 투자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요, 필요 조건으로서. 그런데 또 투자 가치는 주거 가치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지금 살집 팔집의 고종환이 발견하고 저의 논문에서 지금 나타난 결과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한강에 살고 싶어 하고, 제가 꿈꾸는 집은 배산 임수예요. 한강이 보이고 뒤에 산이 있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집이라는 거죠. 부동산 이론이 가격이 발생하는데 유용성 이론이 있고 상대적 희소성 이론이 있어요. 한강변이 여기에 적합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용성, 효용성이 높고, 또 한강변이 이렇게 서울의 중심을 흐르지만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가 차고 넘치다면 왜 이게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강변의 아파트는 희소 가치가 높다,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풍수지리학에서도 한강은 돈으로, 한강이 아니라 물이 돈으로 꼽혀요. 그래서 한강의 명소가 지금 2군데가 있다 그러죠. 그게 소위 압구정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용산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기 반포, 용산, 뭐 이런 압구정, 이런 지역들은 풍수지리적으로도 한강이 주는 그런 그 복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저도 요즘 풍수지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조상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콩이나 맨하탄, 런던, 도쿄 이런 지역들을 가보면 되게 부자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강변에 있고, 소위 이제 조망권, 이제 바다가 있는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강변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이런 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두 번째는 한강에 대한 정부가 특히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마련했어요. 참 잘한 것이죠. 한강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연성을 회복하고 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또 이제 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강 이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에요. 정확한 용어가 서울시 홈페이지가 한번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7군데를 정했어요. 한강이 길잖아요. 저는 세느강이나 템즈강보다도 한강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딱 서울의 한 복판을 지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강서 난지 지역이에요. 서울에 이제 추운데 여기에 지금 마곡이 들어와 있죠. 이쪽에도 지금 좋아요. 강서 지역이 수혜지인데요. 친환경 생태 지역으로 만든다고 해요. 친환경. 두 번째가 합정 당상권역이에요. 합정 당상 요즘 뜨고 있죠. 홍대 입구니, 연남동이니, 당산, 홍대, 선유도, 안양청 벌써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창조 문화권역이 돼요. 이건 서울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 용산권역인데요. 여기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여의도 용산 이제 곧 또 여의도도 한번 할 텐데요. 여의도 목동을 묶어서 할까도 싶어요. 한강하고 서울의 중심 지역은 국제적, 국제라는 말이 들어요. 글로벌. 그 다음에 수변 업무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업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제 업무 지역으로 이 한강변이 개발된다는 게 어디가 그렇다고요? 여의도에서 용산이에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죠.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업무 밀집이 되어야 직주 근접이죠. 그래야 집값도 오르고 이 지역의 자족 기능이 높아지는 반포 한남권역이에요. 여기는 소위 문화여가권역이에요. 반포 한남 지역 쪽이 아시다시피 고급 주거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문화와 여가 활동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쪽에 앞으로 공원이 지금도 여기 잘 가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하기에 좋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복 받은 것이죠. 문화와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압구정 성수권역이에요. 이곳은 수변 조망 활동권역인데 특별한 면적은 없어요. 다만 주거에 도심의 활력을 넣겠다 이런 취지고요. 잠실, 청담, 자양권역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한강도 이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국제교류 스포츠 관광권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실과 삼성과 이 동네 이쪽이 가장 한강을 유용하게 잘 효율적으로 쓸 곳이에요. 왜 그래요? 국제교류, 스포츠, 관광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관광시설이 한강변에 들어선다면 1차 어디로 들어가겠냐? 6번 잠실, 청담, 자양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양이 포함된 걸 보니까 광진구가 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이에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국제 등장했죠. 관광이 등장했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지역의 관광시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한강변에 관광객이 많이, 그러니까 템지강과 세느강은 우리가 가면 늘 가보잖아요. 근데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강변에 특별히 갈 기회나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서울시나 이렇게 제가 회의를 갈 때 이 한강만 우리의 서울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관광 자원으로만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보배가 될 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근데 안 합니다. 이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참 아깝죠.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될 수도 없고 또 시계 주지도 않을 거니까 이게 좀 답답한 일. 제가 서울시장이면 바로 합니다. 약속하는데요, 3년 이내에 바로 완성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어디 청와대나 신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미래인데요. 한강은 쾌적성, 휴식 공간, 조망권, 주거 생활의 질, 이렇게 지금 많은 단어가 한강에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고종환 해설집 8집 책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변화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미래는 몹시 밝다. 한강의 조망 가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과학기술대 CEO 특강에서도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한강을 화폐,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한강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총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강폭이 넓고 중심을 흐르고 있고 이렇게 길게 흐르는 강은 정말 라인강 외에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곳인 거거든요. 그 옆에 또 이 고수부지라고 그러죠. 유유부지는 또 얼마나 많이 넓은지요. 네, 그래서 이 조망권 가치를 하나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아파트로 갈 거거든요. 살집 팔집은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아파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ABC 아파트 중에서 무슨 아파트를 고를까, 이거 궁금할 때 살집 팔집은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이 살집 팔집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고, 실제 거래에도 보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강이 조망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 한 30% 좀 비싸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20, 30% 비싸다는 통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가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 변화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아시죠? 제가 가끔 최고 아파트, 이 34평이 35억, 36억 정도 하거든요. 24평이 한 25억.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을 넘은 것이죠. 건물 기준으로. 땅값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1억 8천 정도 돼요, 한 평에. 하여튼 땅값 기준을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내재 가치는 땅값 기준인 거거든요. 건물은 감가상. 어쨌든 1억 원인데 한강이 안 보이면 약 8억에서 9억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래요. 25, 그러니까 35억 하면 25억, 26억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 층고의 차이죠. 같은 동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저층은, 근데 실제로 인기가 뭐가 더 높을까요? 가격이 거의 8억, 10억 차이가 나는데 한강이 보이는 곳에 매물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층은 매물이 10억이 싼 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강 조망권 가치가 정말, 물론 여기 이제 한강뿐만 아니라 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좀 포함되어 있게, 대표적인 게 한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뭐 조선일보 땅짓고라든지 매경에 할 때 이 얘기는 정말 수없이 했고요. 이제 또 강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기가 가장 지금 가격 대비 한강권의 조망권 가치가 적은 곳을 선택하라. 그게 제가 올 초에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어디였을까요? 압구정이 한강 조망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건너편의 성동구에 옥수동이나 금호동에 가면 한강이 보이면 12억, 그때는 10억이었어요. 한강이 안 보이고 가격 차이가 1억에서 1억 5천밖에 안 나더라고. 그러면 강남에서 바라보는 한강보다 강북에서 바라보는 한강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 그러면 가격 격차가 더, 한강 보는 값만 해도 거의 8억이라면 10억 아파트 사면 뭐예요? 한강 보이는 걸 사면 실제 아파트 가격은
2억밖에 안 된다고요. 계산상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으로 한강변의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하고 들여다보면 의사결정이 쉽잖아요. 용산에 가면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언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하나씩 여기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유망하게 찍은 데가 암사동. 그러니까 좀 싼 데죠. 34평이 6, 7억밖에 안 했다니까요. 8억이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려가게 되면 또 쭉 나오고 덕소를 제가 또 많이 얘기했죠. 덕소 정말 아까워요. 이 덕소는 한강이 잘 보이는 60평 아파트가 한 7억도 안 했거든요. 6, 전세 끼고 나면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11억 갑니다. 이게 몇 달 사이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이게 다 무슨 힘이죠? 한강의 힘, 조망권의 힘. 이게 우리에게 주는 투자, 이 주거 가치의 힘이라고요. 자, 마지막 전략입니다. 전략이 뭐죠? 우리 강의에 지금 눈치챘겠지만 현황을 설명하고 미래 변화를 설명하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도 써먹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살집팔집 고종환 TV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라고 후회하라고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짜라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앞으로 기회가 또 와요. 갈아타기 전략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준비가 되어야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몇 군데 여기 예를 든 걸 할게요. 살집 팔집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 지금 공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는 다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부의 회원, 월 10,000원 내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두 번째는 지역 공인중개사 살집 팔집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살집 팔집 중개 혁신 공동체, 우리 동네마다 이제 들어설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나와 있는 내용 공개합니다. 압구정 현대 사원 아파트가 압구정 중에서는 가격 대비 투자 가치, 대지 지분이 넓어요. 이것도 잘 모르셨죠? 이걸 사는 게 맞아요. 반포동 레미안스 퍼스티지, 이거 한강 조망 가치로 보면 유망해요. 여전히. 잠원동 한신, 옥수동으로 넘어갈게요. 이 편한 세상 옥수파크해. 좀 오르긴 했죠. 한강 조망과 가치를 생각하면 더 오를 여지도 있는 것이죠. 상암동으로 가면 월드컵 파크 7, 이 상암동 단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다시 여기에 좀 더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밖에도 미성 1차 좋아요. 미성. 여러분 현대 아파트만 주목하는데요. 미성도 괜찮아. 한양 4, 5차. 그 다음에 잠원동의 동아 아파트 괜찮고요. 한신 16차, 옥수 현대, 옥수 삼성. 옥수 삼성도 좋은 곳이에요. 좀 오래됐지만 재건축은 멀지만 옥수 삼성, 이런 지역들, 이런 단지들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 자산을 늘리는데,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우리 고종환 TV를 홍보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게 늘어나나 저도 좀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용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열심히 제가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울에 앞으로 30군데가 남았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선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인 거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는 앞쪽에 했었고요. 내년에는 변곡점, 전환점이 온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관심은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알짜 지역을 선택하라,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선택하라가 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